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은 충남 서산시에 사는 일가족으로 전주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 조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창군 유명 관광지인 체계산 출렁다리 인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의혹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창 복분자 수박축제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판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서 열리는 지평선 축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치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은 충남 서산시에 사는 일가족으로 지난 18일에서 19일 전주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자가격리자는 14명이며 보건당국은 장례식장 방문자 240여 명을 검사 중입니다. 김제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19일 기준 18살 이상 시민 7만 3천여 명 가운데 3만 5,250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이 중 8,757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15일부터 만 30살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과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축제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는데요. 네, 고창 복분자 수박축제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판매 행사가 진행돼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기간 중 비대면 승차 구매, 즉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차를 타고 살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판매와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은 올해도 작황도 좋고 맛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시는 좋은 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관심 갖고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간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와 고창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노플 고창몰에서 복분자와 수박이 판매됐습니다. 제가 고창 수박 얘기만 듣다가 처음 현장에 와서 접해봤는데요. 너무 당도 높고요. 청정 지역에다가 이게 또 황토옥에서 재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힘내서 지금은 힘들지만 힘내가지고 우리 고창 수박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19 여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분자와 수박 생산 농가들은 고창군과 농협적 주최로 진행된 판매 행사와 인기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락시장 이런 데가 막 코로나 걸려갖고 문 닫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반적인 지금 시세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고창군이나 행정이나 이런 군수님한테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해줘서 농가 입장으로서. 국가브랜드 대상 10년 이상 수상의 2업을 달성한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비대면 판매와 홍보 행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순창군의 유명 관광지인 체계산 출렁다리 인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의혹들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출렁다리 인근에 카페를 운영하게 된 경위와 카페 부지에 진행된 군비 지원 사업 등에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A씨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순창군 부군수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B씨에게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6월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아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또 A씨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해당 부지에 돌수로와 기슬마기 공사 등 국비와 지방비 3억여 원이 투입된 사반 공사가 진행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순창군이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2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 사업과 국도 21호선 시설 개량 사업 등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은 강천산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도로의 보기 2차선으로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이 사업에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우선순위와 예산 반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치러졌는데요. 네, 올해에는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술밥으로 만든 밥에 누룩과 물을 넣고 버무립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서 난 햅쌀로 막걸리를 빚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부어주세요. 네. 100일 뒤 열리는 지평선 축제 개막 만찬 때 손님상에 내놓을 건배주입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성공을 이뤘습니다만은 올해도 기본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개념을 버리지 않고 아주 훌륭한 축제로 거듭나는 세계적으로 아주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올해 축제는 온라인으로만 치러졌던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만큼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인원을 통제하거나 축제를 분산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힘을 모아 준비하겠습니다. 김제시는 비대면 방식의 축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은 물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 방침입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농경문화 축제인 올해 김제 지평선 축제는 9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운전자가 경찰과 20여 분간의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11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역 중학생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수십여 명의 또래 여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 정치권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북일보는 이번 사태가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이 도내 각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 선출을 마무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평가하고 사실상 컷오프할 지방선거 후보자를 가려내는 위원회입니다. 전북에선 무소속인 익산시장과 고창군수, 임실군수, 무주군수와 삼선 연임으로 내년 지선에서 출마할 수 없는 민주당 소속 남원시장, 순창군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 대상인데요.
군산 지역위원장인 신영대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도당 운영에 더는 협력할 수 없어 도당과 관련한 모든 당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신 의원은 전북도당에서 예산결산위원장과 대선공약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신 의원 외에 전주갑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도 공개적인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김 의원은 신 의원의 행동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한 번이라도 입장을 묻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았고 도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데 지역위원장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지선평가위원회 구성을 혼자 강행 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다른 의원들의 생각도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내용은 위원 15명 중 대부분이 전주 연고자로 다른 지역의 의견이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단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는 당원, 당규에 따라 주어진 도당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독단적 행보란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누구나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매운맛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정읍시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순한 맛부터 아주 매운맛까지 판별할 수 있는 측정기를 도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매운맛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해야 했지만 이번 장비 개발로 농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특허 등록을 마친 해당 법인은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정읍시의 기술자문과 도움으로 큰 시행착오 없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상용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봉시장 장옥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운봉시장은 지난 2001년 옛 운봉 우시장 자리에 장옥 재개동이 설치됐지만 시설 노후화 문제로 최근까지 5개의 점포만 운영됐습니다. 이에 시는 장옥을 신축해 신규 상인을 유치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현대화된 운봉시장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지리상권의 대표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섬진강 르네상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미래동력 핵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임실군은 섬진강 에코뮤지엄과 소하천 정비사업, 임실앤치즈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19억 원이 늘어난 4,862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또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과 임실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예산도 함께 편성됐습니다. 부안군이 정보통신기술 방식의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1일 상추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농가를 찾아 재배 환경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부안군은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부안 지역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둔 가운데 위험성 평가와 안전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부안군은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 지역과 안전 저해 요소를 점검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부안군은 이번 평가와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뒤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